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시작합니다. 전국 대도시마다 전시 컨벤션 산업, 이름하여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로 5주년을 만든 우리 지역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역시 지난 겨울 동안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박영호 사장, 또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박종희 교수 모시고 지역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간단히 말하면 이 마이스 산업은 만남을 위한 만남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센티브 투어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전시, 또 이벤트,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산업이 왜 그러면 그렇게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관심을 갖냐면은요. 이제 세계화, 국제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마이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화백 컨벤션 센터가 올해로 이제 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박영훈 사장님께서는 우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뭐라 그럴까요? 현주소? 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 경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이런 우수한 관광 인프라와 세계 유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컨벤션을 유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국제회의 도시가 11개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11개 도시 간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그런 유치 경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발표된 국제 컨벤션 협회에서 통계를, 국제회의 개최 통계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경주는 11개 국제회의 도시 중에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중간 정도로 위치가 되죠. 하지만 경주는 기초단체 도시로서는 전국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경쟁 도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고려할 경우에는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 정도의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경주가 기초단체 중에서는 이제 최고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조직이든 리더,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사장님은 어떠세요? 또 경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주 이번에 경주시에서 특히 준하경 시장님께서 우리 박영호 사장님을 이렇게 경주에 사장님으로 모셨는데요.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호 사장님은 사실 컨벤션 분야에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이런 컨벤션 분야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초창기에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 지식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최고의 그런 전문가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정직하시고 또 겸손하세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었을 때 굉장히 좋은 분을 우리 경주가 사장님으로 모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가까운 도시 우리 울산에서 곧 컨벤션 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현재 서울과 부산 그리고 또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 10여 개의 자치단체가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도시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좀 뭐 배경 내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좀 취지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마이스 산업은요, 사실 마이스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네. 예를 들면 관광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숙박, 식음료, 교통산업 등등을 해서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소득에도 증대되기 때문에 그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열을 올리고 네. 이 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큰 도시에서 경주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없는 그런 그 컨벤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앞으로 계속 이 컨벤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경주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줘요. 그래서 홍보해주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은 굉장히 경주로 봐서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브랜드 가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주 지금 화백 컨벤션 센터가 개관하면서 국내외 전시 또 이벤트들을 많이 개최했는데요.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라 그럴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 3월 달에 저희 하이코가 개관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그해 4월 달에 세계 물포럼을 네. 20일 개최했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UN NGO 컨퍼런스라든지, 네. 17년에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국제도시 경주의 어떤 국내 인지도를 네. 아주 크게 그냥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이제 개최 동시 행사로 네. 저희들이 기획된 국제문화재 산업전은 그 문화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시에도 상당히 성과를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시 참가자들과 주최자들이 소비 지출한 금액을 저희들 파악해서 경제 파급 효과 조사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 주최자 참가자들이 총 소비 지출 금액이 356억이었고요. 네. 그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673억 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소득 유발 효과가 115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75억 등 한 1,000억 원 이상의 네. 경제 파급 효과 창출되었고요. 네. 또 이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도 네. 741명으로 연구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뭐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데 컨벤션 센터 대부분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될까요? 그래서 이 컨벤션 산업은 그 일반 기업들이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컨벤션 산업을 통해서 직접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관광도 하시고 숙박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음식도 먹고 이런 아까 조금 전에 1,000억 원의 그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유발 효과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좀 실질적으로는 좀 적자를 보지만 그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애로사항도 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하이코는 이제 회의 중심의 컨벤션 센터입니다. 국내 다른 여러 도시들의 컨벤션 센터는 전시장 중심의 센터로 지어졌고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컨벤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예. 컨벤션 센터의 직접 수익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경제 파급 효과 창출에 더 저희들이 중심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코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하이코의 어떤 전시 시설도 확장해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면은 수익은 좀 더 올라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주만의 이런 마이스 산업이 뭐 색깔을 좀 도드라지게 한다고 표현할까요? 좀 독특한 그런 컨셉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에 대한 어떤 계획, 대안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무엇보다 저희들 지역 산업과 연계된 분야에 많은 컨벤션을 이제 개최하여서 네. 지역 경제와 그리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센터 운영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효율적인 그리고 또 실사구시의 경영으로서 비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 하이코는 전 임직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사 유치에 전사적으로 영업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컨벤션 현장 서비스를 강화를 해서 하이코 하이 퀄리티라는 네.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를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출연금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네.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우리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하는 그런 컨벤션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박용호 사장님하고 이번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서울을 올라가기로 했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뜨는 산업이 뭐냐면 힐링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힐링 산업은 경주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그런 힐링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장님하고도 이번에 금요일에 올라가기로 좀 계획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좀 특색이 있는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이런 산업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같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협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민이 주도하는 그래서 우리 경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컨벤션의 직원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그런 참가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먼저 2015년 개관한 이래 거의 이제 11월 달에 영남 치과 국제 컨퍼런스 겸 기자재 전시회를 네. 저희들이 경주 지역의 의사분들과 그리고 또 포항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중심을 해서 아주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문화재 산업청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시는 한국문화재 돌봄협회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자들과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지역의 아주 중요한 대학인 동국대학교 가령 주재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한 경영학회 관련 통합학술대회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 과학부의 변정용 교수님 같은 네. 경우는 그 콜링, 그 컴퓨터 언어 분야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국제 학술 대회를 유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이 행사 유치에 직접 많이 도움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8월 달에는 기독 실업인 대회를 8월 달에 이제 한 2,000명 정도의 네. 대규모 컨벤션이 개최되는데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기독 실업인들 몇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한 분 한 분 지금 열거를 해주셨는데 이런 뭐 약간 개인적인 차원에서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민간 협력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큰 틀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방향성이라기 하기보다 실은 이 컨벤션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컨벤션에서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분들은 전체 경주의 전체 경험을 통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 컨벤션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컨벤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신경지역을 내렸는데 신경지역에서 본문단지에 있는 컨벤션까지 가려고 했더니 버스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직행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를 타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나중에 가격을 보니 그 가격이 서울에서 신경주 오는 그 가격이나 신경지역에서 택시 타고 본문단지 가는 게 같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불만이 생기지.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참석을 하면 네. 재방문이 잘 안 이루어지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 주체 세력들이 협력해야만 네. 결국은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그 컨벤션 참가자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내지는 잘 참여하는 그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되려면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될까요? 예, 그 컨벤션 센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경제와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컨벤션과 전시회를 이제 개최해서 지역민과 이제 국내의 참가자들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의 지식을 공유함으로 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해서 이제 지역이 보다 더 활기차고 그리고 개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이제 많이 저희들이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벤션 센터는 도시를 여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이코는 이제 경주 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와의 그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지역에 많이 공헌하는 이런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이코는 이런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사업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들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원래는 이제 많은 행사 중에 지난 3월 달에 개최한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버커 코리아라는 네. 기업 행사를 아주 했었고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달 4월에는 웅진 싱크비 그리고 이제 아우디 자동차 행사도 네. 저희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대한 당뇨병 학회라든지 네. 대한 외과 학회 그리고 이제 의학 교육 학회 등 의학 분야 학술 대회가 많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국제 열 전기 학술 대회 그리고 이제 국제 레이저 물리 학회 그리고 이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등 네. 한 10건 정도의 국제 학술 대회가 지금 개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회는 이제 9월 달에 문화재 산업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한옥 박람회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에 처음으로 민간 주최자와 공동 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주 윈터 페어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비재 전시회를 지금 현재 기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만 들어도 올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못다 하신 말씀이나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감사라는 단어. 감사. 감사.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항에서는 이 컨벤션 센터가 없어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경주 시민들은 이 컨벤션 센터가 들어온 것에 그렇게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한수원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결국 그렇죠. 이거 지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한수원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민 한 사람은 이건 컨벤션 직원들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한 사람의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우리 사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먼저 지역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발전을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 도시 전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네. 이거는 컨벤션 유치는 도시 간의 경쟁이거든요. 센터와 센터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컨벤션 유치를 하는 저희가 상대하는 도시는 서울, 부산, 제주, 대구라든지 이런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주는 이제 차별화된 컨텐츠와 그리고 아주 차별화된 어떤 고급 현장 서비스로 저희들 이제 승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이코는 이제 국제 도시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도전적인 사업을 좀 적극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 그 지역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많은 참여를 저희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나눴던 얘기들 중에 장점은 살리고요.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